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들이 속속 개봉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지금 뭐 극장들이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가 위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이랑 비슷하게 개봉하는데, 같은 시점에 개봉하는데, 같은 티켓 값을 받고, 그리고 스크린 쿼터라는 방패가 있으면서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영화를 그런 한국 영화들이랑 같은 돈 주고 본다는 게 저는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야찌만 넓은 주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재원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7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오늘 유료시 사회를 했고요. 어제 오늘 유료시 사회를 했죠. 그래서 보고 왔고요. 아이맥스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어땠는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잼민이었던 시절부터 비디오로도 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미션 임파서블 4편부터는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4편부터는 극장에서 봤는데, 드디어 이제 최종장이죠. 데드 레코닝이 마지막 편으로 파트 1, 파트 2로 나오게 됐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올해 개봉작 중에 제가 보기엔 오펜하이머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보다 더 기대를 한 게 이번에 데드 레코닝이거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겠죠? 영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올해 여름 블록버스터로서 아주 충분한 티켓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시원시원한 액션이 있고, 스토리도 간단 명료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문외 같은 스토리도 아니고, 어쨌거나 영화 재밌게 봤고요. 근데 얼마나 재밌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요즘 톰 크루즈는 게임계에서는 딱 톰 크루즈에 대응되는 게 캡콤 아닐까요? 캡콤? 야, 역시 캡콤 게임은 믿고 예약 구매한다. 캡콤은 진짜 뭐 PC니 뭐니 개지랄 기본기를 한다, 전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톰 크루즈도 그랬죠. 그래서 톰 크루즈 영화는 뭐 이전에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라던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던가, 아니면 뭐 탑건 매버릭이라던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라던가 다 이제 톰 크루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톰 크루즈답게 믿고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근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그러면 얼마나 재밌었느냐인데, 사실 탑건 매버릭이나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봤을 때 그 전율과 감동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온 영화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든 생각은 다음 편을 위해서 힘을 아껴둔 느낌이었어요.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똥꼬에 힘만 조금 줬을 때 뿐이고요. 제 4단 변신했을 때 최종 전투력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단점은 그건 것 같아요. 재밌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편에서 더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편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똥꼬에 힘만 살짝 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감질맛이 좀 나요. 아우 재밌는데 더 보여줄 수 있었는데, 충분히 티켓값 팔만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요약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정리해보고 갈게요. 재미있는가? 영화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화 2023년을 대표하는 블록버스터이자 상업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냐면은, 우리가 항상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게 있죠. 첫 번째로 적들을 속이는 잠입 액션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 체이싱, 그리고 스턴트,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죠. 다 괜찮았어. 아쉬운 점이라면 그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그 헬리콥터 타고 다닐 때 그 느낌 알죠? 4편에서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그 브루스 칼리파 올라가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딱 하나 있는데 임팩트가 조금 적어요.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완급 조절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 스턴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화에 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스턴트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중반부, 중후반부의 스턴트가 있는데 다 괜찮아요. 카체이싱에서 스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그 유명한 그 높은 데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거 정말 멋있습니다. 그 장면 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관객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다들 탄성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턴트는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전편들에 비해서는 뭔가 임팩트가 적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다음 편을 위해서 스턴트의 힘을 좀 아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자, 그러면 시리즈 중에서 시리즈 순위, 저는 이 시리즈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 극장에서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리즈 순위는 제 개인적으로는 4편 고스트 프로토콜, 저는 고스트 프로토콜을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폴아웃 6편, 제일 잘 만든 건 사실 6편인 것 같긴 해요. 제일 잘 만든 건 6편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영화적으로 쾌감이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선호는
저는 4편을 더 재밌게 봤습니다. 4편을 훨씬 더 재밌게 봤고, 근데 확실히 만듦새는 6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다음은 3편 그리고 5편 거의 또 있던 것 같아요. 아마 5편을 많은 분들이 더 높게 치실 텐데 전 3편이나 5편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미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1편 근데 그 다음이 2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블록버스터 느낌이 가능한데 1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첩보 액션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1편은 다른 편들이랑 딱히 대응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선호도가 제가 이 중에서 1편이 따지자면 굳이 높지는 않긴 한데 1편이 테이스트가 달라서 그런 거지 다른 편들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1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1편을 낮게 평가하진 않고요. 2편은 아무래도 조금 따르도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지금 데드 레코닝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전 데드 레코닝이 딱 1편이랑 5편 사이인 것 같아요. 1편이랑 5편 사이라서 이게 5편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순위는 4편 최고 좋아하고요. 거의 비슷하게 6편. 그 다음에 3편, 5편 데드 리코닝은 묶어서 가고 그 다음에 1편, 그 다음에 2편. 근데 1편이랑 다른 편들이랑은 뭐 이렇게 순위 나누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순위는 데드 레코닝의 제 개인적인 순위는 이렇고요. 이 영화에서 역해들이 나오거든요. 바네사 커비, 그리고 헤일리 에델, 그리고 이제 폼 클레멘티에프, 레베카 페르구슨 이 4명의 역해가 나오죠. 정말 너무 매력있습니다. 캐릭터들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매력있고요. 액션이라던가 캐릭터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 캐릭터들 보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 다양한 액션들 보여주고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사의 버금갑니다. 이 다른 새로 추가된 역해들이 있죠. 그 화이트 위도우나 그레이스나 페리스나 이 새로 추가된 3명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일사의 버금가멜 만큼의 매력을 뽐내기 때문에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역해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기죠. 클리프행어죠. 전 이건 스포일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트 1, 파트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러 가는 관객들은 당연히 본편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파트 1, 파트 2로 개봉한다고 했으니까. 영화도 파트 1이라고 딱 나오고. 그래서 클리프행어 엔딩인데 오히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보다도 더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어 좋아 라고 그냥 다음 편 이제 기대해볼게 딱 이 정도 느낌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본편의 이야기에서는 본편에서 끝나고 아직 해결해야 될 이제 거대한 문제는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라는 엔딩으로 끝났는데 그냥 기승전결 구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벤져스 그 인피니티 워라던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유니버스보다 훨씬 더 빌드업이 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빌드업에 소모된 느낌도 아니고 딱 마음에 들게 기승전결이 마음에 들게 딱 끝나서 그 느낌 되게 좋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가슴 벅찬 느낌은 없다. 전편들 끝나고 나서의 그 가슴 벅찬 특유의 느낌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힘을 아낀 느낌이다. 지금 전투력이 한 뭐 100만 뭐 그렇게 되는데 전투력 한 53만 정도만 보여준 느낌이에요. 잠입 액션이 초반부엔 좀 있는데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사상 최강의 적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입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제약이 많다 그래야 될까? 제약이 많은 잠입 상황이라서 그런 게 좀 아쉽고 카체이싱은 정말 좋아요. 로마에서 카체이싱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로마에 있는 카체이싱은 진짜 정말 끝내줍니다.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전편 안 봐도 전혀 상관없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냥 항상 매편 독립적인 구조였고 전편에 나왔던 동료들이 이번 편에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굳이 전편 안 봐도 본편만으로도 보는데 전혀 완벽하게 지장이 없는 시리즈였는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그네이션과 그리고 6편 폴아웃에 좀 밀접하게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 스토리가 이어지진 않는데 인물들의 감정선 때문에 가급적이면 5편, 6편 보시는 게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1편에 대한 오마주가 조금 있기 때문에 1편 느낌을 좀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1편도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워낙에 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다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만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안 봐도 전혀 지장은 없는데 특이하게 이번 편은 전편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라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드라마가 강조된 느낌. 다른 편들에 비해서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많습니다. 메타포라든가 은유 같은 게 굉장히 잘 깔려 있어요. 이게 원래 감독이었던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원래 각본가 출신이죠.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좀 영화 내적으로 뭔가 미장센, 메타포 뭐 그런 은유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롯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고 액션적인 측면에서 좀 힘이 좀 덜 발휘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거듭 강조하지만 액션이 전편에 비해서 못났다는 게 아니라 전편에 견줄만 한데 액션이 힘을 아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힘을 아끼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아끼고 드라마에 조금 더 강조를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아마 액션에 조금 더 몰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의외로 이 플롯적인 측면에서 꽤나 마음에 든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등장인물들의 행동. 전편도 그렇고 그렇게 플롯이 중요한 시리즈는 아닙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이렇게 미션 어컴플리시드 딱 그러는 게 항상 그런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패턴인데 중후반부 가면은 주인공들이 몇몇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좀 갸우뚱하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지장이 되는 정도는 아닌데 딱 그거예요. 그냥 영화 보면서 저게 뭐야 이 정도는 아니고 영화 보고 나와서 영화에 대해서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때 걔는 왜 그랬을까? 그때 걔는 갑자기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뭐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대단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빌런이 좋았습니다. 빌런이 크게 넷이 나옵니다. 크게 넷이 나오는데 둘은 조금 애매한데 둘이 꽤 괜찮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 꽤나 괜찮은 빌런이 나왔습니다. 그 1편의 장르노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1편의 장르노가 생각이 날 정도로 괜찮은 빌런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신선한 빌런이고 하나는 예전에 괜찮았던 빌런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 나는 애 드는데 어쨌거나 빌런은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빌런이 크게 넷이 나오기 때문에 넷 중에 둘이 성공한 거고 둘은 조금 애매해요. 뭐 어쨌거나 이번 편은 빌런이 꽤나 눈여겨볼만 합니다. 그리고 빌런의 서사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전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나쁜 놈입니다. 아니면 반전이 있어갖고 알고 보니까 배신자다. 대충 나쁜 놈입니다로 끝나는데 이번 편 같은 경우는 그 빌런에 대한 서사가 좀 많이 할당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8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드라마 특히 이 메타포적인 거에서 빌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빌런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다. 그래서 아마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들이 속속 개봉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지금 뭐 극장들이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가 위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징징거리면 안 된다. 이 영화랑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이랑 비슷하게 개봉하는데 같은 시점에 개봉하는데 같은 티켓 값을 받고 그리고 스크린 쿼터라는 방패가 있으면서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영화를 그런 한국 영화들이랑 같은 돈 주고 본다는 게 저는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올 여름 블록버스터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나온 영화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제 투자 많이 받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것도 투자를 많이 받는데 저런 액션 영화 찍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뭐 드라마에도 집중하는데 극장에 올리고 싶으면은 넷플릭스에 올릴 거면 상관이 없어. 넷플릭스에 올릴 거면은 뭐 로맨틱 코미디를 하든 드라마를 올리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극장에 올릴 거면은 이 영화 보고 배우고 이 영화를 같은 티켓값 받는 거에 오히려 감사히 여겨라.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액션 영화 만드는 노하우도 없으면서 세계적인 한국 영화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첫인상 리뷰, 가이드 리뷰 해봤고요. 스포일러 리뷰는 주말에 방송 키고 주말쯤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으니까 스포일러 리뷰는 주말에 방송 켜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다의 지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영화 혹은 게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다의 지원이었습니다. 액바.